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환자유치단장 임영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집을 만들 당시에는 외국환자 통계가 완전하게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외국환자 구체적인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 자료에는 외국환자 수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추후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관광공사에서는 전체적인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그렇다면 올해의 환자 실적을 가지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국가별로 외국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환자 유치 전략을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그 법률에 의해서 해외 진출과 그다음에 외국환자 유치 양측으로 이루어지는 저희 5개년 계획의 내용입니다. 핵심 비전은 의료 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목표는 해외 진출 목표를 2021년 211개, 그다음 2023년 80만 명의 환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이제 80만 명의 목표 수는 올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정 부분 수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점 전략으로는 해외 진출 쪽에서는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료 연관 사업, IT와 그다음에 제약, 의료기기, 그다음 병원 서비스, 그다음 물적, 인적 자원의 수출과 맞물리는 패키지 진출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환자 유치 쪽에서는 의료관광의 융합상품, 웰리스 상품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환자 유치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예를 들자면 기관들은 실제로 코디네이터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자료,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실제로 환자와 관련된 불만이 발생했을 때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환자의 편의성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고속으로 성장해왔던 외국환자 유치 산업이 올해 일정 부분 답보 상태,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을 들여다보면 각 의료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에 맞는 외국환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왔고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의성과 안정성 제고입니다. 이 편의성과 안정성 제고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불법 브로커 부분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디칼 코리아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 브로커 신고와 기타 외국 환자가 한국 의료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상담을 받거나 실제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과 연결을 해서 혹은 소비자원과 연결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특화 전략, 그다음 글로벌 역량 강화, 한국 의료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저희가 중점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환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16년까지 저희가 16년까지는 외국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그다음에 진료 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첫 사드 여파로 인해서 외국환자의 첫 감소가 있었습니다. 32만입니다. 실제로 2016년 36만에 이르렀던 환자가 32만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순위와 관련해서 진료 과목에서는 내과 우선이 된 부분, 성형외과 이 부분은 순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1위라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여파는 결국 사드입니다.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와 비례하여 중국인 환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비례를 해보니까 작년 3월 이후로 본격적인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을 발생한 이후부터 급격적으로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가 실제로 작년 9월이나 10월부터는 외국인 환자, 관광객들은 여전히 감소세에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환자는 그때부터 증가세로 사실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외래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이 줄었지만 FIT 관광객들은 일정 부분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FIT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개별 환자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보험사, 중국에 있는 대기업, 중국에 있는 국영기업과 국내에 있는 몇몇 개의 의료기관들이 개별 계약을 맺어서 환자를 단체 환자는 아닙니다만 자궁암 백신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작은 조금만 것을 가지고 환자가 9월부터는 좀 늘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국 환자가 21% 감소하였습니다만 작년 외래 관광객 48% 감소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해서는 올해는 일단 중국 쪽에서 저희가 가장 큰 환자가 오는 곳이 성형과 피부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아직 우리에게는 중증 환자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증 환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가 어떤 중국 시장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타결점으로 선택한 것이 의사 대 의사의 환자 송출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사회, 특히 북경의사회, 그다음 북경대, 그다음 한국에 있는 로봇수술학회 혹은 암학회 이런 학회와 학회끼리의 세미나 및 포럼이 작년 가을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쪽 로봇 수술이라든가 그다음 암 환자들의 증가가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음 달에 5월에 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도 중점적으로 중국의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 의사회와 중국 북경의사회, 그다음 국내의 여러 개의 의사학회가 연합을 하여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중증 환자 시장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입니다. 의외로 중국 환자분들의 작년에 저희가 유일하게 늘은 진료과를 본다면 한방 진료과가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은 것은 결국은 한방은 항상 1번이지만 의외로 중국의 한방의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방과 관련된 특화 진료과 홍보를 계획하고 있어서 한방 진료과들에게 병의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년째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 13개 의료기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3개 의료기관 중에서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중국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의외로 한방과 관련된 중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한방과 관련된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충분하게 환자 유치로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올해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방의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유일하게 늘은 진료과가 한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방이 강한 나라이고 다음에 태국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방이 늘었습니다. 태국이 실제로 미용 성형외과가 늘은 부분도 있지만 골고루 이제 한방 진료과가 우즈벡이라든가 카자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늘은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즈벡은 작년에 우즈벡 보건부 장관님께서 아까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즈벡 보건부 장관이 한국 의료에 대한 아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의사 면허가 우즈벡에서 다이렉트로 인정되는 방안을 저희가 작년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한방 쪽에서 실제로 우즈벡의 한방 진료 센터가 홍보관이 나가고 있고 카자흐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한방 진료 센터가 현지 홍보 활동을 겸하면서 무료 진료를 경험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한방에 어떻게 보면 한방 진료과의 환자가 늘었다는 부분들은 국내에서 한의학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스갯소리로 한의사협회의 부회장님께서 저희 한방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 평가위원으로 오셨었는데 제가 오늘 이 포럼이 있다 하고 유일하게 32만 원 저희가 줄었는데 한방만 늘었습니다. 이걸 제가 내일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 한의원들이 국내에서 시장을 타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구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눈을 돌리고 그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살 길이 열리더라라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됩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국내에서의 실제로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많은 의료기관들에서 다시 한번 올해부터 작년 재작년에 이 두 해에 걸쳐서 한방 의원급 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외부환자 유치기관을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외부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자 선출국 1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기본적으로 FIT 고객이라고 하는 쌍커와 그 다음에 실버 유커들이 중국 시장에 중국의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죠, 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버 유커라고 해서 결국은 한국에서 좋은 그 휴양하고 웰리스와 결합한 고부가 가치 상품의 구매력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부유층과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유명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하와 왓을 보시면 중국은 역시 그 SNS 쪽의 강점입니다. 최근에 그 알리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의 중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연매출이 800조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 한 해 국내에서의 매출이 3조에 해당하고 올해 목표는 8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알리페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에 의료라는 컨텐츠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의료 컨텐츠에 알리페이 들어가면 컨텐츠를 생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중국 사람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쪽인 홍보 부분이 분명히 강화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VIP 환자 선출입니다. 이 부분은 FIT와 단체 관광객의 중간 정도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중국에 있는 신경은행이라든 큰 거대한 국영은행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은행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한국어를 경험할 수 있는 VIP 검진권이라든가 혹은 한국에서 의료 상품을 구매했을 때 할인권을 주는 그런 상품들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사와 국내 의료기관들, 국내 유치업체와 결합을 한 중국 내의 유수한 기업들과의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한 환자 유치 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작년에 2%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도 우리와 같이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작년에 러시아의 의료관광이 약 10%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CIS 국가의 환율 하락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줄은 나라가 우즈벡, 카자흐이 줄었습니다. 한 18%, 20%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대미국 달러 대 러시아의 그 환율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변동이 없지만 러시아와 주변 국가, 우즈벡, 카자흐 이런 나라와의 환율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저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에서 주변 나라들을 우즈벡, 카자흐의 나라들을 러시아로 의료 관광을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러시아 신문에 공표도 했습니다. 자기네가 러시아와 우즈벡과 카자흐에서 의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였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연 러시아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카자흐과 우즈벡 환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저희 선결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여기서도 SNS 쪽이 강하고요. 러시아는 로컬 쪽이 강합니다. 로컬에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 대형 매체 TV라든가 신문 광고라기보다는 지역 신문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먹힙니다. 또 하나는 부콘타켓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활용한 홍보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몽골과 카자흐입니다. 카자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카자흐과 몽골은 중증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몽골은 작년에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인원 줄은 부분이 가장 크게는 사실은 비자 부분입니다. 베트남과 함께 밑에 다음 슬라이드 나온 베트남과 몽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결국은 비자인데요. 메디컬 비자가 모든 것을 그 지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베트남 같은 경우와 몽골 같은 경우에 메디컬 비자의 비율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메디컬 비자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환자라는 의미인데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환자는 중증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자들의 메디컬 비자가 줄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체류한 단기 환자들뿐만 아니라 장기 환자들조차도 메디컬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워낙 베트남과 몽골이 불법 체류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메디컬 비자 받은 환자들이 50%의 불법 체류율을 보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아직도 비자 문제가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몽골도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과 몽골은 양측의 의사들이 의사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측 보건부 간의 협약에 의해서 5년 지금 약 10년째, 7년째, 8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와 의사를 통한 환자 송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 의사를 통한 환자 송출은 결국은 몽골 내에 울란바토르 몽골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울란바토르의 몽골 제1, 2, 3병원의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네트워크의 활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미 몽골에서 한국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던 몽골인들이 주변인들에게 소개하고 알선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몽골에 있는 방송사가 큰 역할을 합니다. 몽골에 현재 국영방송과 제2방송진 UBS 방송사가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나눔무료와 관련 특집 방송이 일어난 이후에 특집 방송을 방송한 이후에 그 한 달간의 추이를 보면 그 전달 대비 약 2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결국은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의료인 간의 교류도 필요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은 말씀드린 대로 비자가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류가 강세이기 때문에 한류를 통한 환자 유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피부 성형이 여전히 베트남에 많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베트남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베트남의 실제 소득이 중산층이 증가하다 보니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기업 검진이나 인센티브 관광이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가민가 하면서 시작했던 몇 가지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한 100여 명 건강검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00명, 한 달만 해도 100명 이상씩 실제로 기업 송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컬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아도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불법 체류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좀 적고 단기간 내에 1인당 진료비가 높아서 올해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CC 국가입니다. GCC 국가는 기본적으로 정부 간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산업 시장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지금까지 기속되어 있던 UA 환자 외에도 쿠웨이트가 작년에 정부 간 환자 송출로 해서 10명 이상이 왔고 그다음에 올해 두바이 보건청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두바이 보건청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 다음 달 5월에는 카타르와도 정부 송출 환자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송출 환자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환자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내는 주로 내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으로는 환자들도 연결돼서 정부 송출 환자가 왔던 의료기관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가장 우수한 의료기술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중동 환자가 결국은 국내에서 있기 위해선 그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할랄푸드라든가 교통 이런 어떤 제반 서비스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중동 환자입니다. 그래서 중동 환자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계속 의료기관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리를 드리면 가장 크게는 결국은 서비스 질 제고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추구해 나갈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으로 인지도 제고입니다. 인지도 제고는 관광공사와 진흥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환자 인적 자원, 그러니까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한 강화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유치업체에 대한 지원, 기타 제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고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에 대한 건전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10번의 좋은 서비스는 한 번의 피드백을 남기지만 한 번의 나쁜 서비스는 10개의 피드백을 남깁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환자들이 와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그 좋은 치료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실제로 환자들이 왔을 때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혹은 이런 나쁜 인상을 갖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건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